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꿈꿔봅니다. 조나단의 상상 이상 2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저희 벌써 28회.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29, 30이 남긴 했지만 네. 저희 29, 30은 좀 특별하게 뭐 네, 구성을 네. 하자고 해서 네. 특별 코너를 네,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포맷의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1회 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네. 시작해보겠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떨리긴 한데 네. 참 아쉽기도 하고 뭔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윤희 씨는 어떤가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내년에도 할 거니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갑자기 또 할 생각하니. 예, 하긴 하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소개해드린 두 분도 네. 비슷한 심정이 아닌가 네, 생각되는데,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지난주에 하플 감별사로 네. 등극하셨죠? 네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멋진 곳을 소개해 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네. 내년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니와 한이의 하플. 굿풀.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대본 안 읽으셨죠? 오늘 어디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겨자나시는. 아, 정말요? 네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교수님. 네, 근데 뭐 내년에 못 뵀어 어떡해요? 오늘은 그 너무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동안 했던 하플구풀에 대한 총결산의 차원에서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랭킹도 매겨보고 네. 어땠더라 뭐 이런 네. 얘기만 잠깐 하고 네. 오늘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그 내용을 저기 방송에 띄워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리스트를 안 네. 보이네요. 깨알 같아가지고 전체가 우리가 그 조나단은 네. 오늘 28일째 네네. 시죠. 근데 그 하풀은 오늘 총결산까지 해서 이제 22에 네. 중간에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주까지 21번 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 다른 많은 곳들을 지명을 언급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지명을 언급한 것은 55. 아, 그렇습니까? 네. 55곳을.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합불구풀 할 때 이 그 주제와 장소를 잡았던 원칙들이 네네. 사실은 그 많은 우리 그 일반 대중들도 좋은 뭐 물론 더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반나절 동안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하나의 좀 인상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공간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엮어서 21번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럼 몇 가지 그 분류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하플로 소개한 건물들 중에 용도별 분류를 한번 해보니까 네. 마을을 소개한 게 4곳. 네. 감천문화마을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깡깡이 마을까지 네. 해서 4곳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전시공간이 7곳 그 다음에 복지공간이 2곳 네. 카페가 하플이다 보니까 네. 카페가 월등하게 많은 14곳 네.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 4곳 그 다음에 복합문화상업공간이 5곳 기타 뭐 먹을 수 없는 공간들이 또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묶었는데 별로 재미는 없군요. 아니 그런데 먹고 나니까 눈에 잘 들어오네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을 이렇게 네 군데 소개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전시 공간이 또 7군데가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항상 이제 야 부산에 이렇게 전시 공간, 문화 공간이 사실은 많아 좋은 공간이라는 게 또 그런 걸 복귀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전시공간에 우리가 소개하지 않은 곳 말고도 소개한 곳 말고도 뭐 부산에 전시공간이 많긴 하지만 그렇죠. 네. 또 특별히 우리가 소개를 하는 곳은 전시 컨텐츠도 있지만 어쨌든 공간도 가보면 공간에 주는 좋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뽑은 게 7곳이 있더라고요. 네. 복지 공간이 있다는 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복지 공간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알로이시오. 네. 거기 같이 있는 수국마을하고 두 군데 네, 수국마을.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좋은 건축가에 의해서 좋은 공간이 이렇게 자꾸 생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반가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요. 내년에 할 거리들. 그런 맥락에서 건축가별로 또 한번 묶어봤거든. 네. 건축가별로 어떤 건물들이 소개되었는가 네. 했는데 뭐 이게 일단 중복으로 작품이 소개된 분을 뽑아보니까 네. 크게 네 팀이 나왔거든요. 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저기 아미동에 있는 알로시오하고 수국마을을 같이 설계했던 그 오포스라고 하는 서울 팀입니다. 네. 네. 대성 소장님 비롯한 세 분이 같이 경영하시는 곳인데 네. 서울 팀이 내려와서 부산에 좋은 공간을 남겨줘서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기 그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키스와이어 센터와 F1964 네.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했던 역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병수 건축가입니다. 네. 역시 서울에 계시지만 부산에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을 좋은 설계를 해준 그리고 그 중간에 사옥도 이분이 같이 세 건물을 다 설계를 하셨죠. 네. 네. 그 다음에는 그 부산의 건축가분 중에서 그 방금 얘기했던 안용대 건축가님이 소개가 많이 됐어요. 이분이 그 병원 설계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네요. 소개되는 전시공간이 네. 세 네. 군데가 우리가 픽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워낙 관심이 또 많으시니까요. 네. 또 한 분의 건축가는 고승호 건축가님이신데 네. 뭐 인테리어도 같이 하시는 분이긴 한데 이분 소개된 곳은 다 상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더팜. 더팝 471하고 그다음에 프리젠트하고 네. 키친 로스 로쏘. 네. 세 군데 건물이 이 건축가 이 건물로 소개를 했었죠. 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 소개를 말씀을 드려야죠. 선정되었노라고. 네. 하플로 선정하셨다고. 네. 또 한 가지 분류를 해본 것은 저기 그 하플로 소개된 곳을 부산 지도에다가 매핑을 해봤거든요. 네. 부산 전역에 우리가 소개한 것들을 빨간색으로 매핑을 하니 특이하게도 이게 부산의 이게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서 점들이 콩콩콩콩 다 찍히더라고요. 그 내륙 쪽은 몇 안 되고 네. 거의 다 이게 사실은 기장이나 해운대 바닷가 쪽이 소개가 많이 되어서 가능한 조금 다른 지역을 소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다 찍어보니까 결국에는 부산은 역시 네. 특히 핫플레이스들은 해변 주변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또 한번 매핑을 수작업으로 앞에는 전문가가 디자인을 한 거고 네. 제가 그때 러프하게 했지만 네. 비슷하지만 조금 앞팀이 빠뜨린 게 저 중앙에 보시면 우리 동네 쪽에 온천장이가 한 게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걸 네. 뺐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바깥쪽 아니고 내륙에 있는 거는 저렇게 크게 도노사 쪽하고 온천장 쪽 전부이고요. 네. 그래서 분류를 하나 더 해봤는데 네.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네. 제가 또 열심히 또 주제를 네. 빅데이터를 만들고 싶었으나 네. 그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진짜 모든 이게 인터넷 매체를 다 총괄해야지만 되는데 네. 그렇게는 제가 안 되고 또 사실은 인스타에 가장 많은 사진이 올라올 건데 네. 사실 제가 뭐 아직 인스타도 안 하고 해가지고 네. 인스타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네. 네이버 블로그에 최근 블로깅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블로깅 하고 있는 그 곳이 어딘지 네. 제가 여러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 마킹을 해서 네. 얻어낸 결과를 네. 오늘 랭킹을 와.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이버 블로그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통계가 네. 근사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정리를 해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질문. 자, 이 중에서 가장 블로깅이 많은 곳이 네. 뭘까요? 퀴즈입니다. 웨이브 역시 혹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 다음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어디가 가장 블로깅을 많이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핫플로 지금 찾고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저는 저기 F2963 테라로사가 아닐까. 저는 웨이브온이요. 그
블로그 말고 다음번에는 이제 인스타로 좀 이렇게 올라오는 수치도 하게 되면 좋겠네요. 한희 대표님이 그 숙제. 다음에 우리 모임 할 때, 다음 우리 아 좋은데요? 마지막 모임 네. 있죠? 그때는 아, 인스타 카운팅을 해야 되나요? 빅데이터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지금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많이 갈 것 같은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막 알려져가지고 신생인 공간도 있고 해서 어떤 게 더 많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카운팅을 해본 바에 의하면 네. 2등하고는 더블 스코어가 훨씬 더 많아요. 네. 트리플 스코어 정도 되도록 웨이브원이 1등이더라고요. 와, 상품 있나요? 밥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초반에 네. 부산의 하플로 등극을 했던 네. 이곳이 여전히 아직도 인기를 계속 구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핫플레이스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잘 데코레이션 잘해서 이렇게 된 곳도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그냥 건축물이 신축으로 딱 들어간 케이스 않습니까? 네. 그런 건물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뭐 다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 공간이 선호되는 공간으로 찾는다는 것 자체는 되게 반가운 일이죠. 저는 교수님 전에 웨이브원 소개하실 때 어떻게 저렇게 뭐 생각으로만 했던 건축을 실제로 했지? 이 얘기가 계속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현하기 되게 힘든 건물을 눈에 보고 있으니까 신기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또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을 못 하는데 그걸 네. 그냥 감으로 그걸 아는 거죠. 네, 공간이 주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게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제 이런 디자인,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신기하다라고 교수님이 막 상상했던 그런 디자인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게 사람들이 다 마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 감으로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그 욕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건축가들은 그 잠재적인 욕구를 읽어내고 그 잠재적인 욕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건축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뭐 간간히 또 외부에 특강 일이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이런 오늘 주제와 비슷한 그 부산의 좋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소개하면서 그냥 이게 건축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공간들은 뭐 관광이든지 데이터 차원으로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반문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안 가보고 뭐 하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소개한 많은 핫플레이스 중에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전문 직업군인 건축가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사실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꾸미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네. 사실은 그게 뭐 이게 건축가하고 일반 대중이 괴리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건축가는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이 감으로만 느끼고 있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게 이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그게 이 시대의 그 디자이너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거든요. 네.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인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이걸 알지 못하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말이 될까? 이걸 뭐 다 안다고 해서 물론 건축을 잘하는 것은 보장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의 현대적인 어떤 니즈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막 바뀌어가고 있고 진화되어 가고 있는 그 현장이 핫플레이스에 임에도 불구하고 네. 절반을 알까? 우리 소개한 곳의 절반을 알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핫플레이스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분들이 부산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야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한데 네.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런 핫플레이스들을 통해서 좀 우리 가까운 근교부터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세요. 맞습니다.
갑자기 너무 진지 모드로 갔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랭킹을 마저 얘기하면 네. 웨이브는 1등이고 신기산업이 2등이고 네. 그다음에 비슷한 등위로 더베이 101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네. 더베이 101. 네. 그다음에 또 네 번째가 제가 이게 뽑은 랭킹에는 매우 독특하게도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청사포 라베라치타가 음. 많은 검색 순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청사포가 요즘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 공간에 가면 참 좋거든요. 바다도 보고. 저도 청사포 가본 지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순위가 네. 테라로사 당연히 나와야 되는. 테라로스가 오히려 낫네요. 그다음이 카페초량. 카피초량. 그다음이 카린. 예. 카린이 되게 완전 얼마 안 신생인데 됐는데 신생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출되긴 하겠죠. 네. 근데 카린도 지금 많이 잡고 있고. 예. 그다음이 아나티코브도 많이 잡고. 뭐 그런 순서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난티랑 카리는 거의 비슷하게 몇 개월 안 된 동네라서.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천해줘서 가서 좋았다 이야기 들었던 게 이제 F1963과 아난티. 아난티 저는 사실 안 가봤고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셔서 네. 거기 좋대라고 했더니 가본 사람이 정말 좋다더라고요. 그다음에 프레젠트는 제가 직접 데리고 왔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정남각도 정말 정남각 제 기억에 놀랐던 장소인데 네네.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됐거든요. 정남각 최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플구프를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진 않지만 네.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거기서 끝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우리가 아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적극적인 소개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 차원도 있고 또 그냥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생들 데리고 이게 좋은 원들을 그냥 훅 갔다가 오고 이러거든요. 네네. 뭐 이게 이론적인 수업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받는 감흥의 정도는 훨씬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사실은 이 핫플레이스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꾸 등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메마른 도시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서 마음 한켠에 이렇게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잠깐 쉬었다 올 수 있는 잠깐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조금 맛집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뭐 좋은 옷 입는 것에 일부 우리 사회가 치중을 했지만 이제는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 시절로 이제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핫플레이스를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막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볼 거야 뭐 봤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갈수록 이제 이거 뭐 누가 보겠어 이랬는데 최근에 또 학생 2명이나 그러니까 각각 다른 학생이 뭐 계속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사실 이거 몇 분이 안 보셔도 그분들이 또 전파하는 능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송에서 봤더니 어디 좋더래 이러면서 해외에서 저희 조카가 열심히 보고 있다고. 이거 나와 이런 거 네, 아닙니까? 유튜브로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요. 뭐 사실은 없어지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간은 사실은 없어지기가 힘드니까 아마 몇 년이 지나도 이 컨텐츠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이런 공간들은 잘 남아서 계속 또 찾아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이게 알리고 공유하지 않으면 자기만 알다가 또 그곳이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언제 또 사라질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핫플레이스를 찾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지금 많은 대중들이 핫플레이스를 찾는 1차적인 목적은 그냥 사진을 요즘 아이들 얘기로는 개이득하기 위해서 인생샷. 네, 인생샷을 네. 찍기 위해서 찾죠. 네. 그게 뭐 일반 학교나 일반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진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요즘은 폰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좋은 사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으니까 네. 특히나 이 핫플레이스가 더 왕성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1차적인 목적성이라는 거죠. 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공간에 가서 우리가 그 공간을 누리면서 어떤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던 소비 욕구를 이렇게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밥을 산밥을 먹어도 커피는 이게 더 좋은 것을 분위기 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절이고 또 특히나 젊은 층들이 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소비를 하면서 자기가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편성해서 어느 정도 문화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을 가지는 게 2차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거죠. 3차적인 목적은 단지 그냥 사진하고 뭐 돈 써서 기분 좋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찾아간 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생활에, 내 일상에 풍성한 어떤 감흥과 즐거움을 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 일상을 더 신나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3차적인 목적이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흥을 줄 때 우리 생활을 이렇게 유쾌하게 만드는 것처럼 건축도 공간도 핫플레이스도 이제는 그 단계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게끔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1차적인 목적에서 혹은 2차적인 목적에서 만족하지 않고 3차적인 목적까지도 핫플레이스가 정말 좋은 기분을 주는 곳이야.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간이 다시 기억나서 슬플 때 또 기쁠 때 또 친구 만났을 때 거기 가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간을 계속 이용을 해야지만 이 우리 주변에 건강한 핫플레이스들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소비가 또 형성 안 되면 또 언제 이 핫플레이스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아쉬운 점 없으셨어요? 우선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간에 가서 에너지와 감흥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여행이 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떠나면서 약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핫플레이스를 가서 또 느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집에서도 거의 대화를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네. 집 안에서도 각자 폰은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네, 휴대폰 신경 안 쓰고 네. 이렇게 대화를 정말 눈을 보면서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저는 핫플레이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핫플레이스에 대한 타이틀을 정식과 네네. 자생이라고 자생. 합니다. 그거는 이 핫플레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두 가지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쩌면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핫플레이스의 복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그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자본을 투입해서 비슷하게 만들면 손님이 올 것이다. 네. 그런 유사한 감흥을 연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또 우후죽순으로 생겨 네, 있는 맞습니다. 유사한 복제품들이 네. 많아지고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네. 자본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게 또 너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는 이게 피로도가 우리
고객 입장에서도 피로도가 있고 여기나 다 똑같네.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잘 돼 있는 공간에 대한 감별이 사라진 채, 네. 감별이 사라진 채, 뭐 여기 다 가본 데야. 잘 꾸며놨는데도 복제품들에 의해서 눈이 현혹되어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자체가 뭐 어떻게 이게 뭐 못한다 이렇게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더 좋은 공간, 더 본질적인 공간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주에 카린을 뽑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흐름에서 분명히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은 뭔가가 이렇게 왕성해질 때까지 키워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항상 욕구로 남아 있거든요. 그 욕구에서 또 하나의 어떤 문화가 또 생기고 또 그게 커지고 나면 또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새로운 세포 분열을 하듯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풍성하게 있을 때 우리 삶도 그렇지만 우리 도시도 우리 사회들 이렇게 전체가 풍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 전체적인 트렌드나 흐름이 진화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건축가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일반 대중들도 핫플레이스를 우리가 많이 찾아가지만 진짜다, 진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까지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우리가 그냥 그 복제되어 있는 그림 한 장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감흥을 가지는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된 정품의 작품 앞에서 전시회장에 우리가 많은 이만을 내더라도 그 정품 앞에서 작가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는 그 돈을 투여한 것보다 훨씬 크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맥락에서는 공간도 그런 정품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또 일반인들도 이렇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들이 더 많아져야지 우리의 전체적인 건축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 씨는 뭐 하시면서 또 느낀 점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는 교수님께서 네. 핫플이 네. 단지 예쁘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신 거 되게 감명 깊었고요. 네. 그리고 두 분께서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이 힘이 없으세요. 내년에 다시 보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또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부산에서 많은 곳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코너 때문에 가보기도 하고 교수님한테 이야기 듣기도 하고 해서 그걸 소개해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제 경험의 어떤 그 이렇게 영역이 많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두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고 맞아요. 앞으로 사실 제가 한 55군데였나요?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가본 것 같은데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투어. 네, 내년에도 네, 뵙도록 물귀신 작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이렇게 좋은 곳과 장소를 소개를 해주셔서 게다가 결산까지 또 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교수님은 계속 또 다니실 거죠? 네, 계속 그 다니고 또 계속 정보는 어디다 그러면 올리실 겁니까?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제보를 아니면 알겠습니다. 환희 씨하고 같이 뭐 투어를 같이 다니든지. 아프리카 TV 하나. 따로 나가셔서 또 다른 코너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팟캐스트? 근데 방송은 체질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네. 다른 채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페이스북 저는 교수님 페이스북 보고 많이 좀 그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교수님 페이스북 찾아가세요. 네. 그러면 좋은 장소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좋은 장소를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건축 문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세 분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병윤 교수님과 조용장 소장님 그리고 김승혜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2부부터 보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략하게 목소리만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겸해서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께서부터. 네, 건축문화 해설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대외협력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매종의 조영장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7년째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이런저런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네. 동의대 건축학과의 신병윤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나가는 이제 저희가 원래 30회를 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28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주제 자체를 한번 아, 네. 예 다뤄볼까 합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네. 예, 과연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네. 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하는데 아니 7년째 하시는 거예요, 신 교수님께서는? 네, 다 세고 계셨습니까? 네. 미처 몰랐네요. 이거는 언제 이 길이 끝나나? 언제 아니 나를 이건 지금 임기가 보나? 없는가요? 이 무슨 프로그램 아니요. 자체는? 17년째. 임기가 아니요, 있는데 네. 네. 17년째? 7년째요. 우리 조영장 소장님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저는 거예요? 오래됐죠. 네. 전 2003년부터였으니까 와. 더 오래 하셨네요. 2003, 네. 4년, 5년에 잠깐 위원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부산에서 건축 계속 하면서 네. 항상 이제 지켜봐오고 네.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까지 저는 벌써 10한 5년 네. 쭉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산국제건축문화제라는 조직 자체는 얼마나 된 건가요? 2001년부터. 1년부터요? 네. 올해가 17년째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7년 동안 그러면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 몰랐습니까? 그러게요. 왜 잘 모를까요? 네. 대외협력 프로그래머님. 그 대외협력 프로그래머님 책임이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그게 보는데요. 이제 네. 저희 그 대외 협력 파트에서 지금 맡고 있는 파트가 네. 첫 번째가 홍보 홍보 쪽이고 네 맡고 계시는구나.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네. 그 건축문화 발전 네. 위원회라고 또 있고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해설사 아카데미라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국제건축문화제에 대한 이야기,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얘기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결국에는 우리들끼리의 축제 잔치를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고객들이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네. 이제 건축주들이 제대로 이걸 좀 알고 건축에 대한 가치라든지 문화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미 17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스럽게 지금 그 결과를 좀 내놓고 있는데 사실 과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정말 다가갈 것인가 그걸 제일 먼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을 보태서 네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저희들 내부에서 어떤 평가가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곧 이 한계를 극복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되게 어떤 우리가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처음에 그 장소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사람은 아주 지적인 젊은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장소들이 먼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카메라를 들던 어떤 젊은 어떤 지적인 친구들이 그 공간을 찾아내고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오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동남아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네네. 저희들이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은
굳이 건축일을 하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부산 국제건축문화재라는 이 조직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분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전문 어떤 시민사회에서 곧 많은 어떤 일반 대중들한테도 곧 이렇게 홍보가 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부산 시민들이 그 부산 국제건축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많이 갖고 더 많은 요구를 해 올 거다. 그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관심과 어떤 요구를 해올 적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오히려 지금 그걸 고민하는 게 더 우리 현 상황에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좀 아까 그 조영장 프로그래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미진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데 네네. 저희들이 이제 2014년에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그때 그 해설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30여 분 정도 되니까 이제 그 각기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조금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늘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각자 생각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은 참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 이런 거 있으신지. 물론 당연하게 해설사 생각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글쎄 이제 저희들은 요 이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또 만드는 작업을 별도로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은 요거는 이제 우리 건축문화재에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앞에 이제 우리 그 신 교수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영장 프로그램님께서도 이제 또 대외 쪽으로 다 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고생하셨던 거를 갖다가 좀 꽃을 더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자체에서도 이제 이 부산 쪽을 더 알리는 이제 이 코스를 네. 좀 더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하게 네네. 되면 뭐 물론 영화의 도시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그 대다수의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대외 협력 파트에서 네. 그 추진했던 것들 중에 네. 그 찾아가는 건축 네. 아카데미. 그것은 정말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네.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네.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그 부산의 뭐 국제 영화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오지만 사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스스로 좀 알려야 되고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직접 가가지고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작년에 그 찾아가는 건축 아카데미를 할 때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됐던 게 이걸 뭐 기획은 했는데 한 서너 명 와가지고 팔이 날리면 어떡하고 사실 그때, 굉장히 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오픈되자마자 한 10분 만에 거의 뭐 매진이 되는 네네. 정말 그런 뿌듯한 그런 자기가 자리가 10월이셨는데 네. 3월부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찾아가는 건축 아카데미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획을 잘 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막 좀 찾아가가지고 건축이란 이렇다, 건축의 가치가 이렇다, 설계의 가치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날 되게 많이 왔는데 맞죠? 한 3, 40분 정도. 맞아요. 네, 많이 오시기도 많이 오셨고 이게 강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조금 더 긴 코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의견도 많이 주셨었거든요. 3시간이었죠. 네네. 쉬는 시간을 3시간을 했는데도 사실 저에게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네. 호응이 좋았었고 질문들도 많았어요. 우리 신 교수님 어떤 프로그램 마음에 드셨던지. 네. 저는 저희들이 한 것 중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했었던 프로그램들이 네네.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이렇게 배우게끔 필수적으로 배우게끔 이렇게
다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건축이라는 것도 이미 초등학교 어떤 그 교과 과정 속에 그 건축이 어떤 거고 건축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게 이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저희들이 사실 그 건축 기본법을 하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아직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 이제 부산국전축문화재에서 저희들이 건축을 이렇게 어떤 미래 세대의 어떤 이 문화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전략으로 또 어린이 어떤 교육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건축문화재에서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좀 성공한 어떤 케이스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논의 구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학회나 뭐 이렇게 사회회 같은 뭐 전문단체나 또는 건축사회나 또 아니면은 다른 또 외부에 있는 실제 어떤 건축문화재 조직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어떤 하고 이렇게 늘 좀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낸 거다. 네.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김승혜 회장님께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 해설사 프로그램의 어떤 아쉬운 점 내지는 저희 이제 건축문화재 자체의 어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제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 건 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가지고 같이 대입시켜야 되는 거 하고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숙제로 남아 있죠. 이제 이 예산 문제가 좀 대두가 돼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하고 뭐 좋은 자질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원봉사적 개념에서 너무 벗어나면 조금 이제 자기의 한계성이 그렇죠. 드러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믹스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한 30여 분 정도 이제 인정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한 20분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그 별도의 짭이 있고 네. 이제 별도 시간을 또 내서 이렇게 네.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적 개념으로다가 이제 네. 여기 대입되지 않으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네. 많이 있어요. 시간적인 거라든지 금전적인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이제 한다 그러면은 건축문화재 아니면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부분적으로다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걸 보존해주면서 이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끌어당겨가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홍보비 저렇게 해도 홍보비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네네. 그래서 역시 그 자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더 이제 안 낫겠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개발돼가지고 접목돼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더 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 이제 향후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풀어야 될 네.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저기 찾아가는 건축 아카데미를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다. 시민분들에게 참 많은 시민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걸 하자니 사실은 저라든지 그때 뭐 박혜영 박사라든지 아니면 조영정 소장님도 하셨는데 거의 뭐 재능 기부 내지는 맞아요. 자원봉사에 가까운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뭐 나한테 돈을 달라가 아니라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어떤 분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시민분들에게 이런 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자니 이제 또 예산 문제로 사실은 빠지긴 하는데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걱정이 드는 게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한테 홍보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과연 홍보를 했을 때
그만큼 컨텐츠 자체에 내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홍보만 막 했는데 맞아요. 와 좋은가 봐 하고 막 몰렸는데 에이 별거 없어라고 하면 사실 등 돌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요즘 어떤- 분들은 네. 또 안목도 높으시고 네. 이런 기대치가 높아서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의 내실 부분에서는 보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초에 제가 네네.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의 국제건축문화재가 우리 건축인들만을 위한 어찌 보면 우리끼리만의 어떤 축제, 이제 거기에서 탈피를 못한다면 사실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지극히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도 있어야 되고, 그런 파트는 결국 이제 부산의 건축인들이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지극히 어렵고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이제 이야기의 그 끝이 계속 이제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네. 내용들로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대담 프로그램도 만약에 이게 계속 내년에도 좀 이어진다면 이걸 좀 관심을 조금 더 네. 일반인들한테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가야지. 홍보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끼리 네. 맨날 건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그 홍보 쪽에도 그 일반인들에게 좀 이렇게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획기적인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지금 현재보다는 좀 이제 전문성이 가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약간 더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네. 쉽게, 아주 쉽게 일반인들이 이제 건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파트 쪽으로 가는 게 네.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저희가 하나의 어떤 문화를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사실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17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17년 동안 어떤 문화를 하나 정착시킨다라는 건 사실 거의 힘들지 않나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문화들은 그렇게 붐으로 일으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네요. 국제건축문화재를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이제 전부 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뭐 국제건축문화재를 바라보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발전 방향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약간만 한 발짝 나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은 이렇게 술자리에서 저한테 그 서울 사람들이 부산을 생각을 할 때 한 3가지 정도 건축적인 내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그 3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네. 그거 이제 서울에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네. 부산에서 먼저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희 그 건축사 협회에서 부산 부울경 건축사 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건축사 신문.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부산국제건축문화재. 네. 이제 제가 어떤 칼럼에도 이제 그런 거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서울 친구가 했던 말을 그냥 간단하게 부산 사투리를 번역을 하면 촌 엑스들이 네.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네.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서울에 있는 그런 건축사라든지 그런 건축에 관련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부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산 국제건축문화재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자기네들이 몰랐다라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 이 부산국제건축문화재가 계속 뭐 이거 이제 비판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충분한 자긍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획을 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지스타 네. 부산은 또 의외로 사람들이 맞아요. 지스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뭔가 건축은 항상 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 때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컨텐츠들이 있으면 뭔가 담는 그릇들도 같이 뭔가 만들어지고 좀 바뀌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항상 뭐 백스코나 이런 데서 막 열렸는데 좀 뭔가 좀 특색 있게 네, 네. 네, 좀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런 걸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소통이 되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건축문화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끼리만 재밌었던 네.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는데 이게 부산의 건축 문화가 좀 활성화되고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건축 문화재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분들 혹 아니면 동료 건축사분들 뭐 학생분들에게 각자 어떤 해주시고 싶은 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한 말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17년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들이 이제 최고의 그 건축 이 전시회는 이거 베니스 비엔날레를 많이 꼽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베니스 그 도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네네. 아마 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비엔날레 같거든요. 네. 저희 부산국제건축문화제도 언젠가 이렇게 부산이 계속 아름다워지고 또 동시에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연차를 더 하면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전시회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발전이 되어서 네. 아마 부산 국제 건축 비엔날레를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유럽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다고 하면 아시아에는 부산 국제 건축 비엔날레가 있다 네. 하는 어떤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꼭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건축은 일단 실체가 목적이다. 지어져야지 건축물이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국제건축문화제가 17년, 17살이면 이제 내일 모레 3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예산의 독립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뭐 전시, 행사 이런 게 위주였는데 무엇인가 이제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뭐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처럼 베를린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마모토에 있는 아트폴리스라든지 무엇인가 국제건축문화제에서 만들어진 어떤 실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특히나 부산이 그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해양 쪽이다. 뭐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뭐 부산성이라든지 부산다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바다 부분인데 네. 이제 해양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돌리면 사실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만들어갈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문화 해설을 쭉 하면서 이제 일반 그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부산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늘만 하더라도 그 임시수도 기념관 투어를 오전에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그 시댁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그 임시수도 기념관 바로 뒤에 있는데 네. 맨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여기에 이런 네. 멋있는 데가 있는 줄 네, 몰랐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주 좋고 멋있고 또 우리가 길이 보존해야 될 그런 건축물들이 아주 그 지척에 있는데도 그걸 몰랐다 하는 부분이 가깝게 있는 그런 그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주 좋은 건축물이 우리 가깝게 있다. 네. 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게 부산의 건축 문화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봉사활동에 가까운 네. 네, 일을 하고 계셔서 더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무한할 정도인데 그래도 사명감이 있으신 분 세 분이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또 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만큼은 건축이 좀 하나의 문화로서 네. 자리 잡고 시민들께 시민분들께 좀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이제 홀가분하시겠어요. 네. 손 들까요? 네, 네, 손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내년에도 건축문화제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